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렌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집주인분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는 시카고는 집주인보다 세입자 위주인 것 같다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역시 그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시카고는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테넌트 프렌들리, 즉 세입자 친화적인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곧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과 절차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고, 이를 집주인이 숙지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세입자에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절차와 서류, 일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카고 안에서는 시카고 레지던셜 랜드로드 앤 테넌트 오디넌스의 약자로 이제 시카고 주거용 임대차 조례라고 번역되는데, 이 조례는 시카고 안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세를 놓거나 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스코키, 에반스톤, 나일즈, 오크파크 등은 RTLO라고 해서 Residential Tenant and Landlord Ordinance의 약자인데요. 한글로는 쿡카운티 주거 임대차 조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조례는 이제 시카고시를 제외한 쿡카운티 지역 전체에 적용이 되고요. 즉 시카고 외곽 지역에서 렌트를 주고 있다면 이 CRLTO가 아니라 RTLO에 적용을 받게 되세요. 둘 다 공통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반드시 기본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엔 계약이 끝나면 그냥 돌려주면 되는 줄 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요즘은 보증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을 해야 되고, 이자를 포함해서 3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 내역도 문서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보증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벌금과 손해배상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또 하나 자주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계약 종료 통보인데요. 문자나 전화로만 통보하면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만료일부터 최소 60일 전에 통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본 절차를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해왔던 방식대로만 진행했다가는 세입자와 마찰이 생기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규정들을 모두 외워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만 최소한 내가 어떤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고, 모를 땐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집주인분은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세입자와 마찰이 생긴 끝에 법적 분쟁까지 갖고 결국엔 이럴 바엔 그냥 집을 팔고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인데요. 렌트를 주는 게 처음엔 괜찮고 수익도 나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입자 관리, 유지 보수, 규정 준수 문제 등으로 점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자가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작은 고장 하나에도 직접 연락받고 세입자 요청 들어오면 시간 내서 해결하고, 중간에 계약 문제라도 생기면 법까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세금, 관리비, 보험료까지 점점 오르는 상황에서는 렌트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어요. 특히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콘도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집에 이미 자산, 그 에quity 많이 이제 쌓여 있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 있어요. 요즘은 현금 구매를 원하는 투자자도 많고 세입자가 이미 있는 상태의 매물도 잘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세입자 계약이 곧 끝날 예정이라면 빈 상태로 일반 실거주자에게 매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불에 구입한 콘도가 지금 27만 불 정도로 올라 있고 대출도 거의 갚아진 상태라면 매도 시 실현 가능한 수익이 꽤 크고요. 이걸 계속 렌트로 돌려서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대신에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물론 무조건 파는 게 답은 아니고요. 계속 들고 가는데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단순히 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요소들을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랜드로드 분들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셔서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랑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런 조건이면 투자자 매물이 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 이제 저는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고 법적인 기본 틀 안에서 가장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연결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리얼터 다혜나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부동산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